문수보살의 지혜의 칼이 어리석은 노출의 습관을 끊어내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침묵이 진정한 보호의 힘을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으로 모든 이가 말의 절제를 통해 평안을 얻고 침묵의 지혜로 복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세지보살의 지혜력과 약사열애의 치유력으로 이 자리의 모든 분이 함부로 드러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간직하는 성현의 덕을 갖추시기를 삼가 서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서 말과 침묵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가족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지혜로운 경계에 대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삼세제불의 가호와 모든 성현들의 원력이 여러분의 법안을 열어주시어 무분별한 털어놓음의 습관은 완전히 끊고 지혜로운 침묵의 덕은 더욱 굳건히 세우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서 당황스러웠던 일 말입니다. 자식이니까 모든 걸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솔직함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을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겨울 나뭇가지가 잎을 모두 떨어뜨리듯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인데도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지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마른 땅처럼 정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기도 하며 때로는 흐린 구름을 바라보듯 이런 자신이 나쁜 부모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마음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꽃들이 향기를 아낌없이 퍼뜨리듯 내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진정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비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어색한 일이며 가족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창처럼 모든 것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물레방아처럼 돌면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감추는 것이며 가족이라 해도 각자만의 영역과 비밀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거울처럼 솔직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어려움과 걱정, 기쁨과 슬픔을 파도처럼 쏟아내며 가족들과 모든 것을 공유해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개방성이 정작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안개에 가린 산봉우리처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말의 힘과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되고 모든 진실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산과 구름을 보며 헤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처님의 지혜로운 침묵과 현명한 경계에 대한 가르침에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산사에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사는 5명의 보살님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보살님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었고, 두 번째 보살님은 가족 간의 갈등을 어디까지 숨겨야 하는지 궁금해했으며, 세 번째 보살님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집에서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었고, 네 번째 보살님은 자신이 한 좋은 일들을 자랑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다섯 번째 보살님은
미래 계획을 가족들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있을 때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한 노스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의 한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첫 번째 보살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50대인데 그동안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살았어요. 우리 집 경제 사정도, 남편과의 갈등도, 제 속마음도 다 말했는데 요즘 들어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나 싶어요. 마치 봄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꽃이 시들듯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불안해요. 두 번째 보살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남편한테 자꾸 털어놓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 문제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보살님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60이 넘었는데 이웃들 이야기를 집에서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가끔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네 번째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다섯 번째 보살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은퇴 후에 시골로 이사갈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미리 말해야 할지 아니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노스님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다섯 보살님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다섯 분 모두 말과 침묵이라는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각각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보살님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노스님이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단풍나무들을 보십시오. 봄에는 새순을 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자랑하다가 가을에는 고운 단풍을 선사합니다. 나무도 때를 알아서 드러내고 감춥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보살님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말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스님이 지혜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의 재물과 재정 상황은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부모의 정확한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얼마의 유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기대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계산과 비교가 시작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들을 안심시키려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만 이것은 마치 겨울 연못의 얼음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첫 번째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스님이 가을 단풍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안심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산사에 모인 보살님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마치 산속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 조용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가족 간의 갈등과 부부 문제는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노스님이 두 번째 보살님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배우자와의 문제나 가족 내 갈등을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워주는 일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세대는 각자의 과제가 있으며 현명한 제가자는 가족 내의 갈등을 지혜롭게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세대의 문제를 자식 세대가 짊어질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런 짐을 지우는 것은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자식에게 털어놓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방편을 사용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조용히 감추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두 번째 보살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너무 답답할 때는 누구한테 털어놓아야 할까요? 노스님이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같은 세대의 친구나 상담사 또는 스님들께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 든든한 부모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보살님들이 가족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지장 보살을 정성껏 염송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타인의 약점과 비밀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노스님이 세 번째 보살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만 털어놓은 비밀이나 약점을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믿고 맡긴 소중한 신뢰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며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큰 덕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들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등을 집에서 화제로 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보살님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웃들 이야기를 집에서 했는데 이제야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네요. 노스님이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깨달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이야기보다는 좋은 책이나 의미 있는 경험을 가족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다지며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미륵보살을 조용히 염송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의 선행과 공덕은 겸손히 감춰야 합니다. 노스님의 목소리에 더욱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실천되어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시는 공성의 지혜에 따르면 선행을 했다는 생각, 공덕을 쌓았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얼마만큼 베풀었는지, 어떤 좋은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공덕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가에서 말하는 무명보시 공덕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모르게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시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선행의 기쁨은 혼자 조용히 간직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네 번째 보살님이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져요. 좋은 일은 조용히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네요. 노스님이 기쁘게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보살님들이 겸손한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며 나무보현보살, 나무문수보살을 정성껏 염송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미래의 계획과 꿈은 신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노스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다섯 번째 보살님에게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 계획이나 꿈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계획을 마음에 간직하되 때가 이르기 전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과 다르게 진행되면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때로는 불필요한 간섭이나 걱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시는 무집착의 지혜에 따르면 계획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자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키워나가되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마경에서 제가불자의 처세법을 가르치시길 현명한 제가자는 가족에게도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유산 상속이나 재산 분배에 관한 계획들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살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가족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노스님이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말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따뜻한 대화가 가족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산사에 모인 모든 보살님들이 깊은 깨달음에 젖어 나무약사열의 나무아미타불을 한마음으로 염송하며 이 귀한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다섯 보살님들은 각자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보살님은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고, 두 번째 보살님은 부부 문제를 자식들과 상의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세 번째 보살님은 이웃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집에서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보살님은 자신의 선행을 더욱 겸손하게 실천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다섯 번째 보살님은 미래 계획을 확실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은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갔습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지혜로운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되고 가족 관계에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임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의 그 보살님은 평생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숨김없이 말하며 사는 것이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경제적 어려움도, 이웃들의 험담도 모두 자식들과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소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고, 어머니가 말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돌고 돌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식들 사이에서도 어머니가 털어놓은 재정 상황을 두고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보살님은 어느 절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혜로운 침묵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보살님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워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해보자. 그 후 보살님의 대화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늘어놓곤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들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가족 분위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더욱 편안해하게 되었고, 전화통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고, 가족 모임도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보살님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자식들이 피곤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말만 하니까 자식들이 더 귀 기울여 듣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침묵도 사랑의 표현이었네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침묵을 익히는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별 공양,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둘째,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셋째,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만 말하십시오. 특히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마치 화살을 쏘기 전에 관역을 정확히 겨누듯 신중하게 하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 중에서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반성을 통해 점차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는 지혜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 공양, 비밀 간직하는 연습하기.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 털어놓은 이야기나 개인적인 상황을 절대 다른 곳에서 화제로 삼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남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사적인 문제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재정 상황, 부부 갈등, 건강 문제 등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런 대화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덕을 쌓는 일입니다. 세 번째, 품격 공양, 고상한 대화 늘려가기.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의 수준을 점차 높여가십시오. 남의 흉을 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사할 일, 배울 점, 좋은 추억들을 화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좋은 구절이나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순간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경험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런 대화들이 가족들의 마음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비판이나 잔소리보다는 격려와 사랑의 말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대의 마음에 선별과 보호와 품격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지혜로운 침묵의 덕이 찾아오리라. 이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재물과 재정 상황은 철저히 숨기되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안심만 주십시오. 둘째, 가족 간의 갈등과 부부 문제는 같은 세대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자식들에게는 평화로운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셋째, 타인의 약점과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넷째, 자신의 선행과 공덕은 겸손히 감추어 더 큰 복을 쌓으십시오. 다섯째, 미래의 계획과 꿈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신중히 보호하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깊은 평안과 조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분별한 털어놓기가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자 성숙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오셨고, 이제는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때로는 조용히 간직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 하는 성숙한 어른이다. 이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너무 많이 말해서 후회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또는 침묵의 지혜를 깨달은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